자, 이제 레벨 1하고 레벨 2. 레벨 1하고 레벨 2는 4문제씩밖에 안 되니까요. 레벨 1, 2를 한꺼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일단 시그마가 딱 나왔는데 분모가 변해가잖아요. 분모가 변해가면 분수잖아요. 반드시 이항 분리 쭉쭉 지우기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다른 방식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일단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보니까, 자, 요거 사실은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자, 요 속에 있는 걸 인수분해해서 루트를 따로 이렇게 찢었어요. 인수분해 형식으로. 근데 왜 하필 이렇게 찢을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요 두 놈 때문에 그렇죠. 요렇게 딱 써놓고, 요렇게 딱 써놓고요. 이렇게 하트로 찢으면 자동적으로 이항 분리꼴이 되죠. 하트로 찢으면. 자, 그래서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거분에 요거 하면 루트 n분의 1 요게 나오고요. 요거분에 요거 하면 루트 n 플러스 1분의 1이 나온다. 이거야. 자, 이거는 이제 부분합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먼저 구하고 항상 똑같습니다. 급수를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극한을 취해서 해결을 한다. 자, 이 상태에서 보자마자 요것이 k번째 항이라고 두면 요거는 k 대신에 k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얘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칸수는 항상 분모의 차이가 아니고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가 칸수입니다. 한 칸 차이 나요. 한 칸. 그러니까 제일 앞쪽에다가 앞서는 항에다가 출발되는 숫자 하나 딱 집어넣고 제일 뒤처지는 여기에다가 마지막 숫자 하나를 딱 집어넣은 것만 살아남아요. 한 개씩. 자, 1분의 1 빼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 해갖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요거 0으로 갈 거니까 답은 1이다. 이렇게 찾아내라는 문제였습니다. 3번. 자, 2번을 가봅니다. 2번. 자, 급수가 수렴한다 나와있고 급수를 물었어요. 뭐라고요? 급수가 수렴한다 나오고 급수를 물었어요. 뭐 쓰는 거예요? 급수의 성질, 즉 급수를 이치견사. 여기서 이치견사는 급수가 수렴할 때는 급수는 더하기 빼기만 실수배까지 더하기 빼기만 시그마를 따로따로 씌울 수가 있고 곱셈 나눗셈은 안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약속해서 이치견사이다 이렇게 부르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는 요 놈하고 여기는 요 놈을 더하기 빼기로만 실수배까지 이걸로 만들어내는데요. 실수배와 더하기 빼기로. 그럼 당연히 여러분 요 AN을 없애주면 BN이 정체가 나올 테니까 요 앞에 거 요거 3배를 해서요. 자, 3배 해서 합니다. AN을 3배 해서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요 놈을 빼주기만 하면, 자, 요렇게 빼주기만 하면 요 안에 거 요걸 딱 정리한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요 놈의 정체 아닙니까? 이제? 자, 그러면 요거를 시그마를 따로따로 씌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씌우면요 3은 밖으로 나가고 시그마 AN이 4라고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그마 씌운 게 1이라고 되어 있잖아. 1. 자, 그래서 답은 11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요값이다. 이렇게 찾아내면 되는 문제였죠. 이거 정리한 게 요거예요. 자, 3번 갑니다. 뭐 기초 중에서 기초 문제죠. 자, 요번에도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시작되고 있잖아요. 자, 급수가 수렴할 때 오른쪽 보세요. 여기는 요 일반항에 대한 극한을 묻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써야 될 거 한 개밖에 없어요. 뭡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요거 전체의 극한은 빵으로 간다. 요거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의 극한은 빵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게 극한을 취했을 때 얘는 빵으로 간다 이거예요. 그럼 남아있는 요거분의 요건데 2차분의 2차 아닙니까? 2차분의 2차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럼 최고차항 n제곱으로 분모 문제를 나눠줘도 되겠지만 우리 알고 있잖아요. 2차분의 2차면 요 앞에 숫자분의 숫자가 답이 된다는 거. 3분의 1. 그래서 답은 3번. 와, 완전 생기초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는데, 자, 급수 나왔는데 등비급수네, 그지? 요거는, 자, 이거를 이렇게 써보자.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7분의 3의 n제곱 더하기 7분의 4의 n제곱이다. 자, 요렇게 이제 딱 써놓고 보니까 얘가 수렴을 합니다. 왜? 공비가 빼기 1과 1 사이니까요. 얘도 공비가 빼기 1과 1 사이 수렴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거 써야 될 건 뭐예요?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는데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다. 이치견사이죠. 시그마를 따로따로 씌울 수 있잖아요. 급수는 수렴하는 것들끼리의 실수배 더하기 빼기 요것만 그 시그마를 따로따로 씌울 수 있잖아. 이거부터 처리하면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7분의 3 요것이고요. 뒤에 거는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7분의 4 요거 될 거니까
높은 거 이제 7을 곱해서 정리해봐. 7 빼기 3분의 3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7 빼기 4분의 4. 따라서 4분의 3에다가 3분의 4를 갖다가 더하라. 12분의죠. 9에다가 16, 25.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자, 순식간에 레벨 1이 끝났어요. 자, 레벨 2로 바로 넘어갑니다. 올해 수능 특강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레벨 3까지도 사실은 어려운 게 일단 급수까지만 봐서는 그래요. 아직 뒤에 문제를 제가 잘 못 봤는데 급수까지만 봐서는 너무 난이도가 처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내신에 나오기가 너무너무 예전보다 강력해졌다라고 해야 되나? 수준 자체가 내신 수준이에요. 자, 요거 세 개가 순서대로 공비가 아닌 등비수를 이룰 때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값을 한번 보면 요거 지금 공비가 R제곱이잖아요. R제곱. 따라서 여기는 요놈의 값은 1 빼기 R제곱분의 첫째 항.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바로 이건데 이걸 계산하라 했으니까 어찌됐건 여기는 요거 가지고서 그지? A하고 R의 관계식을 찾아내고 뭔가 이걸 처리를 하라 이 소리인데 자 보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요게 순서대로 일단 등비수를 낸다 했으니까 등비 중앙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나올 것 같잖아요. 요놈 전체의 제곱이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같습니다. 자, A 플러스 13 곱하기 A 마이너스 12 요거 이제 A 마이너스 2 요게 등비 중앙의 성질이죠. 자, 양쪽에 A 제곱은 날라갈 거니까요. 2A 플러스 1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거 하면 11A 마이너스 26이다 이렇게 될 거고 9A는 27이 되니까 A는 3이다 라는 게 바로 찾아졌습니다. 그럼 3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 16에다가 요거는 4가 되고 요거는 1이 될 거니까 누가 보더라도 공비가 4분의 1이란 거 바로 찾아지죠. 공비는 4분의 1. 자, 답 씁시다. 1 빼기 16분의 1 여기 4분의 1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3이고 여기는 4를 4분의 1 넣으면 16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분모 문제 16을 곱해 16에서 1 빼면 15 이게 우리가 오늘 정답이었습니다. 요것도 레벨 2 1번도 기초 중에 생 기초. 자, 2번 갑니다. 등차 수열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 SN이고 자, 요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 SN을 구해보라는 거네, 그지? 그럼 이 두 개의 항을 통해서 이제 첫째 항 아니면 뭐 아무 항 하나 찾아도 되고 첫째 항하고 공차만 찾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공차는 사실은 기울기라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선생님 수업을 들은 사람은 3,10이라고 6,17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기울기는 x좌표 차이분의 y좌표 차이니까요. 6에서 3 뺀 거 분의 17에서 11 뺀 거 6. 이렇게 해서 이제 공차가 2라는 걸 바로 한 방에 2초 만에 찾은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지? 이런 거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둬라. x좌표 차이분의 y좌표 차이가 기울기인데 공차가 바로 기울기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공차가 기울기인 1차 식을 말하는 거야. 직선식. 자,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A6이라는 17은 A3, 이것도 한번 쓰자. 그냥 모르는 학생을 위해서. A3에다가 공차를 3개 더한 거니까요. 요거는 17이고. 이렇게 해서 D가 2다. 이렇게 찾았다. 그럼 이제 일반항이라는 것은 물론 A1 플러스 N-1의 D 이렇게 고지법대로 가도 좋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이걸 정리를 해보시면 자, 항상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공차가 D면 DN으로 시작하는 1차식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는 있잖아요. 2가 딱 나오는 순간 일반항은 2N으로 시작할 거다 이렇게 하고 3 집어넣었을 때 11이 되게끔 여기 3 집어넣으면 현재 6이잖아. 그럼 얼마 더해주면 11이 나오겠냐고 11이 이렇게 해서 바로 딱 찾아내세요 일반항. 자, 일반항이 이제 이렇게 되면 SN은 자, 이것도 선생님이 뭐 여기서 선생님이랑 수업한 학생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 요거를 적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 1넣은 거랑 S1이랑 갖다 놓고 뒤에 왜냐하면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그지? 요거를 자, 요거를 바로 이제 요거를 적분을 딱 한 다음에 n제곱 플러스 뭐의 n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상수항이 없어야 돼. S1과 A1이 같다는 거는 여기다 1 집어넣은 게 뭘 의미하는 거야? 무엇을 의미해? 개수들의 총합이죠. 여기다 1 집어넣은 것도 개수들의 총합이니까 요 숫자 두 개 더한 게 7이면 요 숫자 두 개 더한 것도 7 돼야 돼요.
그게 바로 S1과 A1이 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6이다 이렇게 바로 찾아내는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본 학생이 있으니까 자 고지고 들어갑니다. 합의 정체가 뭐냐면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의 개수 나누기 2 요거였잖아요. 맞죠? 선생님 근데 왜 마지막 항이 이거죠? 야 생각해봐. SN은 A1부터 AN까지 나오는 거야. 그럼 AN이 바로 마지막 항이잖아요. 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이것만 기억을 해도 되는 거야. A1이 지금 아까 여기다 일러보니까 7이야 7. 이게 7이야. 거기다가 AN 여기 있잖아. 이게 구해놨잖아. 2n 플러스 5 자 곱하기 n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2분의 요 n에 요거는 여러분 계산해보면 2n 플러스 12면 2를 묶어내고 n 플러스 6이 되죠. 요거 2가 날아가면서 n제곱 플러스 6n이 나옵니다. 아까랑 똑같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딱 투입을 시키면 자 분모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고 또 쭉쭉 지우기네 또 나왔죠. 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8 이렇게 될 거니까 n 요거는 2, 4 더하기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분모가. 자 따라서 요거는 시그마 n 이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2 n 플러스 4 분의 1 이렇게 되고 자 이제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자 요거는 k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딱 써놓고 통분해보면 분자가 2 되죠 2. 그럼 앞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줘야 여기가 1로 딱 변할 것이고 그지? 자 그 다음 요거는 n은 요거를 만약에 내가 ak라고 보면 여기에는 요 놈은 k 대신에 k 플러스 2를 대입해야죠. 요렇게 대입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두 칸 차이 납니다. 두 칸이 분모의 차이가 아닙니다. 요거 두 개의 차이예요. 선생님 이것도 분모 차이도 2인데요? 우연이야 우연. 요 차이를 칸수 차이라고 봐야 돼. 자 그래서 2분의 1에 바로 열고 자 앞서는 항에다가 1하고 2 두 개를 딱 집어넣은 거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항에다가 요 바로 직전 n 빼기 1 그리고 마지막에 n 집어넣은 거 두 개 이렇게 살아남는데 여기다가 이제 극한을 취해야 돼요 리미트로. 그럼 무한대분의 이거 다 둘 다 0으로 날아가잖아요. 따라서 답은요 2분의 1에다가 이건 통분했습니다. 12분의 7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잠깐만 요거 24분의 7 여기 2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제 이거 뭐 주구장창 나오잖아요. 이 한두 번 해보면 충분히 익숙해져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하나하나 그냥 나열하셔. 그러면 되고요. 자 3번 갑니다. 수열 A인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돼 있어요. 자 양수 K에 대해서 저 급수가 1이다 수렴한대요. 자 이 급수가 수렴한다 했는데 뒤에 묻는 걸 보니까 또 이게 보니까 여기 뭐가 주어져 있니? 극한이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딱 하나라니까. 이 동그라미 친구의 극한 전체가 빵으로 간다 이걸 알까요? 자 써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n의 제곱 마이너스 지금 하트로 찍고 있습니다. 요거분의 요거 하면 k 요것이 빵으로 가야 돼요. 왜? 급수가 수렴하면 요 전체의 극한은 무조건 빵으로 가야 돼요. 개념 정리 들어. 자 이랬을 때 요 k는 n과 관련 없는 상수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극한 취해봤자 k로 가잖아요. 그럼 얘의 극한 값이 k란 말이에요.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an분의 n제곱 요 놈의 극한 값이 k다. 요게 이제 나한테 최종적으로 가식으로부터 파악된 거고. 자 이걸 이용해서 k 값을 구하려면 요 극한하고 요 극한의 연결고리인데 뭐 단순하잖아요. 요런 모양이 여기에 딱 등장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그 뜻 아니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얘가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줘야 이런 꼴이 나오겠느냐 인데 뭐 당연히 여러분 딱 보자마자 an의 완전 제곱으로 나눠주셔야 되겠지. 자 요거를 an의 제곱으로 나누면 1일 것이고 요거는 an의 제곱으로 나누면 an 제곱분의 n의 4제곱인데 요것이 바로 요거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이렇게 쓸게요. an분의 n제곱 전체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 자 요거는 an의 제곱으로 나누면 an이 분모에 하나 남을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an 제곱으로 나누면 7이 되겠죠.
여기다 이제 극한을 취할 건데, 여기에 요 값이 K라는 걸 투입시킵니다. 자, 요거 K 집어넣습니다. 1 플러스 K 제곱분의 K 플러스 7. 요 값이 지금 1이래요. 자, 따라서 K제곱 플러스 1은 K 플러스 7이 되고,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 이퀄 0. KK 2, 3 빼기 0. K가 마이너스 2거나 혹은 K가 3인데, 문제에서 K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3. 이것도 뭐 그냥 맨날 풀던 문제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4번인데 4번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A1이 1이고 A2가 2인 수열의 모든 자연수 n에서 성립하는 항등식이 하나 나있고 관계식이죠. 이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일단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점화식 자체가, 관계식 자체가 생전 듣보도 못한 게 나오면 우리가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출제해야 되는 수열 종류가 범주가 4개밖에 없다 했잖아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교대 수열, 주기 수열, 요 4가지밖에 없다 했잖아. 얘가 근데 이 교대 수열이란 말이 뭔 말이었냐면, 홀수 번째, 짝수 번째 규칙이 따로따로 다르다. 이거는 교대 수열의 그냥 하나의 단적인 예고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뭘로 나눈 나머지,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보면 3의 배수끼리끼리, 그리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들끼리끼리,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놈들끼리끼리, 이 끼리끼리는 즉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놈들끼리는 같은 규칙을 만족하되, 그 나머지가 0인 놈 3의 배수죠. 나머지가 1인 놈, 나머지가 2인 놈들 사이에는 어떤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 끼리끼리들만 어떤 동일한 규칙으로 흘러가고, 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른 놈들끼리는 어떤 특별한 규칙이 없는 이런 형태를 교대 수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의 배수들끼리는 뭐 이런 어떤 규칙을 만족하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들끼리는 어떤 규칙을 만족하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놈들끼리도 어떤 규칙을 만족하는, 즉 끼리끼리만 어떤 동일한 규칙으로 흘러가는 이런 꼴을 교대 수열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알겠니? 그러니까 딱 나열을 만약에 일단 했을 때 아무 등차 등비가 안 보인다 그러면 교대 아니면 주기라는 생각을 하고서 바라봐야 돼요. 이거 핵심이, 여기는 연속적인 세 수가 곱해져 있잖아요, 그지? 그럼 뭔가 느낌이 이래야 돼. 수를 쭉 나열하는데도 아무 규칙 안 보이면 일단 3개씩 끊어서 보는 습관이 들었어야 돼요. 3칸씩 건너뛰는 습관을 들였어야 돼. 3칸씩 건너뛰어서 뭔가 규칙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건 하나하나 나열을 일단 다 해보시면 물론 되는데, 그 나열은 여러분들이 일단 해봤다 치고, 이걸 나열 해보면 첫째 항이 1이고 2고, A3는 뭐 나오냐면 거기다가 1 집어넣은 다음에 A3를 계산해야 돼요. 8분의 1 시간 관계상.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가 흘러가는데 3개씩 끊어서 볼 생각은 요 3개, 연속적인 3개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야 된다. 그러면 요 3개씩 각 건너뛰는 거, 요 다음에 이제 구해보면 16분의 1 나오잖아요. 요 동그라미 친 것들끼리 공비가 4분의 1은 등비수열이고, 요건 2하고, 요거 봐봐요. 이런 것들도 공비가 4분의 1. 이런 것들도 공비가 4분의 1이다. 이런 걸 발견하라는 문제였어요. 와, 선생님. 이게 아마 이렇게 숫자의 나열이나 아니면 경험이 부족해서 교대 수열 이런 걸 갖다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이거 도저히 뭐 숫자 나열 통해서는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요거는 사실은 이 점화식을 정리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이런 걸 이제 처리하는 방법은, 요게 이제 항등식이니까 문자를 대입해도 무조건 성립하니까 여기 있는 요 첨자를 하나 숫자를 올리는 거예요. n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전히 항등식이니까 무조건 성립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 놓고 보니까 곱하기가 나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나눠봤더니만 요거 날라가잖아요. 따라서 a의 n 플러스 3분의 an. 자, 요거 약분하면 분모에 4분의 1이 하나 나오니까요. 요거 결국은 4 이렇게 됩니다. 돼요? 따라서 a의 n 플러스 3이라는 것은 4분의 1의 an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니? 요거는 3칸 차이 나는 놈들끼리, 뭐라고요? 3칸 차이 나는 놈들끼리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 수열된다. 이 말이죠. 3칸 차이 나는 놈들끼리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 수열이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두 개가 다르면 공비가 4분의 1이라고 해서 수열이 같아지는 건 아니죠. 첫째 항이 다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일단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이렇게 갈 건데, 자, 일단은 얘가 이제 1이면 여기서 세 칸 차이 나는 건 얘잖아요. A4. 요거는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니까 4분의 1이에요. 자, 그래서 세 칸 차이 나는 놈. 요렇게들 이제 공비가 계속해서 4분의 1이니까 얘는 이제 여기 4분의 1을 보면 16분의 1 이렇게 간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얘 2잖아요. 2면 여기서 세 칸 차이 나는 얘는 여기다 4분의 1 곱한 2분의 1이 되고, 여기다 세 칸 가면 얘는 여기다 4분의 1을 곱하면 8분의 1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을 일단 찾아내야 돼. 얘는 첫 번째 한거 우리가 여기다가 4분의 1 곱한 게 얘 되고, 여기다 4분의 1 곱한 게 얘 되고, 이렇게 간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저 먼저 A3를 찾아보면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A1 곱하기 A2 곱하기 A3는 이것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데, 요거 1이었고 요거 2였으니까 A3는 이제 8분의 1이다 하는 거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 4분의 1 곱하면, 여기다 4분의 1 곱하면, 32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수열들의 이제 급수를 구하라는 게 문제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세 칸씩 건너뛰기 때문에, 자, 지웁니다, 이걸.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그마 K 콜 1에서부터 N까지 우리가 부분합이라는 건 반드시 N번째 항까지 더하지 않고요. 3N까지 이렇게 봐도 되죠. 이렇게. 근데 요게 지금 A, K를 한 다음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요건데, 요게 그러니까 요런 거죠. S의 3N인 거죠. 3N. S의 3N의 리미트를 취해도 얘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분합은 반드시 N번째 항까지 끊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2n번째 항까지, 3n번째 항까지 부분합을 구하고 리미트 취하면 언제나 값이 같다고요. 자, 근데 왜 이걸 3n까지 끊었냐면 요거 세 개가 첫 출발함이 다르고, 그지? 요 놈들 동그라미 친 놈들끼리는 어떤 같은 규칙에 흘러가고, 세모 친 놈들끼리도 같은 규칙으로 흘러가고, 그 다음에 별표 친 놈들끼리도 같은 규칙으로 흘러가니까, 요거를 n번째 항이란 걸 반드시 세 개 단위로 끊었을 때의 항으로서 관찰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교대 수열은 요거를 요렇게 보긴 하는데, 시그마 나왔을 때 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다른 놈들끼리 다른 규칙으로 흘러갈 때는 요거를 어떻게 다시 쳐다보면 된다 했더라. 요거를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 요렇게 보고 여기를 A에 예를 들어서 3K, A에 3K 플러스 1, A에 3K 플러스 2. 자,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되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일단 A1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요거를 조금 첨자를 조절하면 3K 빼기 2, 그지? A에 3K 빼기 1, A에 3K 이렇게 조절하면 되는 거지? 그럼 1 집어넣으면 A1, A2, A3 이렇게 나오고, 2 집어넣으면 그러면 A4, A5, A6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요렇게 세 개씩 끊어서 더해 가겠다. 즉 여기 이런 놈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다. 그 소리거죠. 교대수열은. 요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짝수번째 끼리끼리, 홀수번째 끼리끼리 규칙이 다를 때 만약에 이런 걸 물으면 n 이퀄 1에서부터 20까지 a를 물으면, 얘가 짝수번째와 홀수번째 규칙이 다르단 말은 짝수번째 일반항과 홀수번째 일반항 끼리끼리의 일반항이 다른 모양으로 나올 거라는 뜻이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쳐다봐야 된다 했죠. n 이퀄 자 1에서부터 10까지 두 개씩 묶음으로 묶어서 a에 2n-1 더하기 a에 2n.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다 했잖아. 짝수번째 끼리끼리, 홀수번째 끼리끼리 규칙이 다르면, 그지? 근데 얘는,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빵이냐, 1이냐, 2냐에 따라 그 끼리끼리가 전부 규칙이 다른 놈들이었어. 세 칸씩 건너뛰니까요. 얘가? 그러니까 요거는 세 개씩 묶음으로 묶다 보니까 S의 3n까지를 보는데, 요거를 해석할 때도, 자, 세 개씩 묶음으로 묶어서 1부터 n 묶음, 요 세 개의 합으로 따로따로 관찰하겠다면 그들의 일반항들이 다 다르니까, 그지? 되나?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왔다 치고. 그러면 이제 요 값을 다 구해가지고 극한만 취하면 답이란 거예요. 결론. 그런데 요거 하나를 갖다가 따로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거 통으로 하나로 볼 것인가를 결정을 해보는데, 자, 이게 이제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게 여기서 이제 많이 작용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나로 딱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공비가 똑같잖아요.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했죠. 원래 공비가 서로 다른 등비수열끼리는 더하거나 빼면 등비수열이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는 공비가 R1이고요. 뭐 하나는 공비가 R2인데, 이것들이 만약에 공비가 다르면 이 더하기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등비수열끼리 더한 거는 이거 전체는 등비수열이 되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거하고 이게 공비가 똑같다라고 쳐봐. 똑같아. 그러면 이 R에 n-1제곱을 묶어내고 요렇게 쓰면 말이야. 이렇게 쓰면 등비수열 더한 결과도 등비수열이 돼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인원 공비가 R이었고 인원 공비가 R이면 둘 더한 것도 여전히 공비가 R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결론은 지금 현재 요거하고 요게 있잖아요, 여러분. 전부 공비가 똑같이 4분의 1씩이었어요. 그러면 얘도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이 돼. 그럼 이거 세 개 다 더한 것도 여전히 등비수열이란 거죠. 그리고 게다가 공비는 4분의 1이고요. 여러분 되겠어요? 아, 그러면 이걸 아니까 이제 좀 방향이 달라지네. 결국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걸 구하라 했는데 얘도 등비수열이고 얘도 등비수열이고 얘도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4분의 1 똑같으면 이거 세 개 다 더한 것도 공비가 4분의 1일 거란 말이야. 아, 그러면 요거를 그냥 한 덩어리로 하나의 수열로 보고 그게 등비수열이라 된다 보면 되네. 공비가 4분의 1이어서 그럼 답은 1 빼기 4분의 1분의 1. 첫째 항은 이제 여기다가 1 집어넣은 요거 전체에다 1 집어넣은 걸 여기다 탁 올려쓰면 되는 거죠. 거기 첫째 항인 거죠. 그럼 요거는 A1, A2, A3니까 요거 세 개 더한 거 있잖아요. 요거 세 개 더한 걸 여기다 올렸으면 되네. 1 더하기 2 더하기 8분의 1. 요거 있잖아요. 분모 문제에 8을 곱해서 정리할게요. 여기다 8 곱하면 8 마이너스 여기다 8 곱하면 2분의 여기는 3을 할게. 24 더하기 8 곱하면 1이니까요. 6분의 얼마야? 25인가요? 요게 문제가 오는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요 4번 문제가 조금 많이 생소하고 어려웠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쌓아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세 개 곱한 놈이 일단 어떤 일정한 규칙이 될 거다. 어떤 일정한 식이 된다라고 나오면 나열을 하면서 교대수열, 주기수열 중에 의심을 하고 특히나 어떤 숫자적인 주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조건 교대수열이겠죠. 그러면 세 개씩 끊어서 보는 거예요. 요게 세 개가 다 곱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칸씩 건너뛰면서 뭔가 규칙이 있지 않을까 요걸 관찰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사실은 관찰이 조금 힘든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이 점화식 번호를 하나씩 올려서 그 두 개의 점화식을 뭔가 연결고리로 삼아 연립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오히려 두 번째 풀이 있잖아. 점화식끼리 연산으로 뭔가 새로운 규칙을 찾아내는 거 그걸 의도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거는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거죠. 배워서 이런 걸 알아놓고 그 다음에 연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얘는 세 칸씩 건너뛰면서 공비가 4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세 칸씩 건너뛴다는 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놈들끼리끼리 2인 놈들끼리끼리 3의 배수끼리끼리가 공비는 다 같지만 첫째 항이 다르니까 사실은 수열의 일반항은 다 다르게 생겼을 테지만 공비가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세 개 더한 놈도 여전히 등비수열이 될 것이고 그 공비는 4분의 1이 될 거란 말이야. 네? 따라서 이거 세 개 다 더한 놈을 한 덩어리로 본 등비수열로 봐도 되고 그들의 등비급수의 공비가 4분의 1이면 수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은 여기다 1 넣은 거 즉 요거 세 개 딱 더한 거를 첫째 항으로 보면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레벨 3 이어가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